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어제 나스닥 지수는 0.53% 하락하며 그냥 약한 하락으로 끝났는데 JP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의 연례 서한이 발표되면서 은행주들에 대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새벽에 올린 실시간 멤버십 게시글에서 이거 걱정하실 거 없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제이미 다이먼의 편지를 왜 우리가 굳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 그리고 단순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걸 넘어서 오히려 저는 이건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될 수 없다는 매우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한 시황 분석 후에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들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틀 전에 제가 실시간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 BNKU를 FAS로 완전히 갈아탄다고 말씀을 드렸고, 많은 멤버십 회원분들이 저와 같이 FAS로 갈아타신 것으로 아는데요. 다들 느끼셨겠지만 어제도 급격한 은행주들의 하락 속에서 주가를 관찰해 본 결과 확실히 FAS의 방어력이 BNKU보다 더 좋긴 한 것 같습니다. 당장 어제만 보더라도 BNKU가 6.5% 하락할 때 FAS는 3% 정도만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무조건 장점이냐고 보기에는 오히려 변동성이 별로 심하게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춤의 타이밍을 잡기가 좀 더 애매해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장일단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투자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제 시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제는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었죠. 졸츠 구인이직 보고서 수치 발표가 있었는데요. 993만 건이 나오면서 드디어 1000만 건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1월에 비해서 무려 130만 개의 일자리가 급감하는 수치가 나온 건데요. 1인당 채용 공고 비율도 살펴보자면 1월에 1.9개 일자리에서 2월에 1.67로 확 떨어졌습니다. 2021년 11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고요. 분명히 이건 의미 있는 수치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졸츠 구인이직 보고서가 굳이 뭐가 중요한가요? 라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이렇게 의문을 갖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 실업률 수치는 한 달의 시차를 두고 발표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이 4월 달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실업률 수치는 3월 달 것이 발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한 달조차도 당장의 실물 경기를 반영하기엔 너무 긴 거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졸츠 구인이직 보고서 같은 경우엔 시차가 한 달이 아니라 두 달이 걸리죠. 지금이 4월인데 2월 달에 나온 고용 보고서를 토대로 산출을 한 게 이제 졸츠 구인이직 보고서니까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는 지표임에도 이 졸츠 구인이직 보고서가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 앞으로 발표될 실업률에 대한 선행 지표로서 충분히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률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래저래 왜곡되거나 노이즈가 개입할 요소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실제로는 경기가 너무 힘들어서 투잡, 쓰리잡 하느라고 실업률 수치가 낮게 나오는 건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측정하지 못하니까 실업률 수치만 보고 그냥 야, 수치 낮게 나왔으니까 우리 경기 여전히 좋아, 화랑이야, 금리 더 세게 올려야 돼, 뭐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거에 비해서 졸츠 구인이직 보고서는 좀 더 확실하고 정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이 직군에 이 사람 구하겠다고 확실하게 공고 띄운 거를 집계한 수치니까요. 그래서 실업률 수치와는 다르게 측정 수치에 변수가 개입할 가능성이 확실히 적고 좀 더 정확한 실물 경기를 반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졸츠 수치가 이번에 이렇게 낮게 나온 건 우리가 인플레를 잡는 데 있어 상당한 호재로 볼 만한 부분이고요. 심지어 2월달 수치의 경우엔 3월에 있었던 은행 파산 사태 이슈가 적용되기도 전의 수치인데도 저 정도가 나온 거니까요. 앞으로 발표될 3월 수치는 더 크게 하락할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보고 드디어 경기 침체의 서막이 본격적으로 열린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인플레가 낮춰진다고 좋아했을 법한 시장이 어제 같은 경우엔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하락을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주요국 중엔 캐나다에 이어 호주까지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더 이상 금리를 높이는 건 무리다라는 국가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 모두 미국의 주요 우방국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썸네일에 제가 적어둔 핵심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은행주들이 지수보다도 더 폭락을 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JP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연례서안에서 미국 은행들의 위기는 수년간 지속될 수도 있다, 추가적인 규제 과잉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상당히 부정적인 전망을 언급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실리콘밸리 은행의 위기도 아무도 모르게 숨겨져 있지 않았냐, 앞으로 더 연쇄적으로 은행발 위기가 생길지 모른다고도 말했습니다. 다른 기관도 아니고 연준이 등장하기 전에 사실상의 연준 역할을 해오던 전세계 1위 은행인 JP모건이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도 JP모건이 연준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실세라는 건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죠. 아무튼 이런 JP모건에서 이런 입장을 내다 보니까 시장이 정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저는 이걸 단순히 두려워하지 않는 걸 넘어서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어제 저 소식을 접했을 때 딱 들었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아, 이제는 은행 파산 사태 리스크가 확실히 많이 줄긴 했구나.
이제는 이것들이 여유가 생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애초에 우리가 처음 은행발 악재 터졌을 때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막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계속 괜찮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튀어나오고 옐런 재무부 장관 튀어나오고 연준 의장 파월도 튀어나와서 은행 끄떡없다고 하고, 이 외에도 대형 은행장들도 다 튀어나와서 금융 시스템 문제 없다고, 은행 튼튼하다고, 그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억지로라도 최대한 덮어주려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들었었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은행 위기도 잠잠해지고 뱅크런 사태가 날 요소도 딱히 안 보이고 하니까 이제는 그냥 다시 연준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 고비 넘겼다, 그럼 다시 좀 인플레를 눌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인플레가 급격히 잡혀가고 있고, 또 연준이 굳이 금리 인상 세게 안 해도 은행발 불안 심리로 인해 자연스럽게 인플레가 잡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잘 활용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시점에 저렇게 JP모건에서 이런 편지 하나를 날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생각해 보세요. 저런 발언할 거를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은행들이 상당 부분 안정을 찾았다는 증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JP모건은 어쨌든 미국 정부나 연준과는 서로 공생관계니까 이렇게 협력을 해준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느낄 수 있는 게, 제이미 다이먼이 저렇게 불안한 얘기를 하면서도 또 2008년 금융위기 사태 때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줬거든요. 그땐 수많은 대형 금융사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얽혀 있어서 한 곳 무너지니까 연쇄적으로 막 다 무너졌던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관련된 금융사들도 훨씬 적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적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할 수는 없다고 확실히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적당한 공포심만 계속 심어주면서 인플레 잡는데 도움만 좀 주자라는 생각으로 편지를 날린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뭐 문제라고 해봤자 결국 미국 채권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것, 그리고 괜히 불안심리 퍼지면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 이거 두 개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채권 가격이야 연준이 금리만 내리면 언제라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거고, 또 실제로 인플레도 잡혀가고 있는 추세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뱅크런 사태야 지난번처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주면서 대중들 안심시키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면 뭐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결국 지금 산적한 문제들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해결이 안 될 수준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솔직히 좀 추매를 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FAS 주가가 많이 하락을 안 해서 그냥 일단 넘어갔고요. 앞으로 추매를 하게 된다면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실시간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 바로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뭐 성향에 따라 BNKU를 계속 들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안정성을 추가하고자 FAS로 스위칭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할 텐데요. 뭐가 됐건 우리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변화무쌍해서 제가 우리는 반드시 이날까지 수익을 볼 것입니다 라고, 그 시점이 언제라고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요, 현재까진 제가 처음에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은행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과하게 떨어진 은행주들의 주가는 빠르게 회복을 할 것이고, 거기에 또 추가로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이 은행주 사기 전에는 채권이 저점으로 떨어졌을 때 TMF 많이 사두고 계신 거 있잖아요. TMF 요즘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 우려되니까 또 계속 오르잖아요. 뭐 이런 거 보면 TMF도 상당한 수익을 우리에게 안겨줄 테고요. 이렇게 안정적이고 불안하지 않게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투자라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들 단기간의 노이즈에 멘탈 흔들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채권과 은행입니다. 그것도 대형 은행입니다. 망하고 싶어도 못 망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병철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빈코야끼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한승진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철양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HHP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허경훈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병래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정희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괜찮아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GUSDNQKR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권혜민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조광형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오비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엣지신타식스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미니햅진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제가 조회수에 신경 쓰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이런저런 시장 상황에 대해 말하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요. 스타벅스 멤버십 이상부터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올리는 글들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